자, 전에 비슷한 보여드린 거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. KF-21과 F-35A, 저는 F-35AC는 비행기라고 생각하고요. 항모파가 그렇게 껴안고서 그냥 좋아 죽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는 F-35B는 개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 F-35란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아요. F-35A가 존재하고 C가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의 쓰레기 B가 존재합니다. KF-21과 F-35A, F-22를 비교를 해보면요.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개 딱 나눠야 돼요. 미국은 천조국입니다. 관점이 글로벌하고요. 이 노는 차원이 달라요.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상한 센서 융합이 튀어나올 수 있고 별 해괴망측한 그 원격 정찰 자산과의 연동이 튀어나오고 별 해괴망측한 첨단 미사일과의 연동이 튀어나오고 미국의 그 공대함 미사일 한 3개, 4개 때려놓으면 말이 미사일이지 지들끼리 편대 일어나가서 얘는 이렇게 때리고 쟤는 저렇게 때리고 쟤는 저렇게 때리잖아.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전투기랑 또 다 연관이 돼 있고.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원과 발상의 차원이 달라요. 니즈가 달라, 니즈가. 우리는 한반도와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잘못 도발했다가는 완전히 중국을 박살을 내놓을 그런 게 필요한 거고, 미국은 세계 군사 지정학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필요한 거고, 우주까지 포함해서. 그래서 둘이 노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센서 융합, 미국의 전자장비에서 우리 쪽이랑 아대가 궁합이 맞는 거 한 80~90% 돼요.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 정말 잘하는 거다. 그걸 깔아놓고 기체 플랫폼만 가지고 따져보자. 이게 기체만 가지고.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이 추중비가 이게 우리가 안 밀립니다. 1.14예요. 지금 제가 드라이 추력을 전에는 13,000으로 해서 26,000을 했었는데 딴 데 보니까 14,770인가로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13,000은 그러니까 드라이 추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애프터 바나 안 뗐을 때. 드라이 추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쭉 계속 갈 수 있는 거죠. 애프터 바나 안 떼니까. 그래서 크루즈죠. 이게 한 1.14 나오면 아마 슈퍼 크루즈가 가능할 거예요. F-22가 슈퍼 크루즈 되거든요. 애프터 바나 안 떼고 초음속 가는 거. 1.2잖아요. 애프터 바나에 아니 거의 F-22에 육박한다고요. 그런데 이때 드라이 추력 14,700은 770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? 아니 그게 아니라 왜 13,000이라고도 쓰냐? 분명히 악셀을 끝까지,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자면 악셀 끝까지 밟으면 애프터 바나 안 떼는 상태에서 끝까지 밟으면 14,770이 나오는데 누가 요새 거기까지 가겠어요? 엑셀 끝까지 안 밟죠. 그래서 엑셀 적당히 많이 깊게 밟으면 그게 한 13,000 나오는 모양이에요. 엑셀이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엑셀 진짜 엑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. 아마 이걸 거예요, 이거.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바나 추중비. 이거는 순간적으로 휙 하고 갈 수 있는 힘이죠. 굉장히 높죠. 높을수록 좋은 숫자예요. F-22보다 높잖아요. 중량 대비 애프터 바나가. 단지 F-22는 벡터링을 하죠. 이게 위아래로 벡터링이죠. 좌우 양옆은 한쪽 엔진 끄면은 이렇게 갈 거고 이쪽 엔진 끄면은 이렇게 갈 거고. 그러니까 엔진 끈다기보다 약화시키면 위아래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급가동을 하죠. 막 급가동을 해요. 우리도 좌우 쪽은 급가동 되겠죠. 위아래는 좀 힘들고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비스트 모드 따로 하겠지만 비스트 모드라는 건 뭐냐면 스텔스고 뭐고 다 포기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,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여봐 라 그랬을 때 우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. 7.7톤 무장한다는 게 저거예요. 7.7톤이 저기
저기에서 좀 빼면 되거든요. 17,000파운드에서. 17,000파운드가 한 8,000톤 되죠. 8톤 되죠, 약. 17,000, 18,000이. 그러니까 저거에서 조정된 숫자예요. 그 다음에 FA30, 비스트 모드 순적자량, 이건 제 추정치입니다. F-35A가 수치상으로는 22,000 나옵니다. 참고로 F-35A가 7만 파운드 뭐 최대 이륙 중량 나온다는데 실제로 이제 그 파일럿들이 써놓은 거 보면 6만 5천 정도에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22,450 파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F-22가 22,160 파운드. 이것도 이제 그 수치상으로는 한 뭐 9만 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그렇게 얘기하는데 83,500억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. 여기저기 제가 뒤져서 보면. 그래서 제 마음대로 22,160이라고 제가 한 겁니다. 그냥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종류의 비행기가 7.7톤을 무기를 싣고 자기 내부에 있는 연료 탱크 6톤을 12,000파운드 약 6톤을 실을 수 있다. 그리고 하늘을 난다. 약 5만 파운드로 25톤으로. 이건 장난 아니죠. 그것도 날개가 길어가지고 뭐 양력을 착 받아서 나는 것도 아니고 날개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전부 저 레이더 반사 안 하려고 막 여기저기 깎아서 아주 흉악하게 깎아놓은, 정말 공기역학적으로는 날개 정말 까다로운 물건 만들어서 날아 올린다는 게 장난 아니에요. 저기까지 우리가 보면 명확히 알죠.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자고요. F-35에 지금 엔진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. 조금 있으면. 이제 조금 있으면 정해질 거예요. 저기가 이제 그 XA 엔진이 채택이 될 수 있어요. 공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게 이제 XA100G에서 만든 걸로 갈 거예요. 지금 F-35 엔진은 프레드 위튼입니다. 바깥의 사이즈는 똑같아요. 그런데 내부가 달라요. 그래서 XA100이라는 엔진인데 이 엔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패스 가변 사이클입니다. 엔진은 제트기 엔진, 제트 전투기 엔진은 터보팬 엔진들은, 터보제트 엔진들은 연소실로 통하는 코어부가 있고 그 주변부가 있어요. 공기를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는 주변부로 90%를 보내고 코어부로 10%를 보냅니다. 9대1. 그런데 전투기들은 예를 들어서 코앞으로 70%를 보내고 주변부로 30%를 보냅니다. 완전 거꾸로예요. 이 압력이거든요. 압력이 세야. 그러니까 추력이 다 압력이에요. 단위를 보면 압력이 세야 튀어나가니까. 그 누르는 힘, 뒤로 공기를 눌러서 누르는 힘이에요. 압력. 그래서 압력을 세게 하려고 안에 코압으로 말아 넣는다고. 근데 코압 쪽으로 많이 말아 넣게 되면 연비가 떨어져요. 근데 전투기라는 게 연료를 무한정 들고 다니고 뭐 머리 꼭대기에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주유구가. 연료도 자기가 싣고 날아야 되는데. 그래서 항상 최대 속도로 안 날아요. 마음속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팍 간다든지 뭐 이렇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의 비행 속도에 맞춰 가지고 그 주변부 쪽으로 공기 흡입량을 점점 늘려주는 거죠. 비행 속도가 떨어지고 아음속으로 가면. 그러다가 조종사가 비행 속도를 확 올린다 그러면 주변부 통로를 확 조리개처럼 좁혀주는 거예요. 그럼 코앞으로만 가게 되죠. 이거를 바이패스 가변 사이클이라 그럽니다. 이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원래 GE 컨셉이거든요. 한 20년 전부터. 원래는 이제 컨셉만 좋았는데 이제 여러 소재가 나오니까 소재 혁명이 되니까 저걸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미 공군에서 저걸로 이제 엔진을 다 개비를 하고 있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저 유지 보수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쓰는 이유는 뭐냐? 미 공군이 중국 대려하겠으니까 이때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는 2,000km대예요. 저런 그 F-22가 2,200인가 2,300이에요. 내부 연료만 갖고 날아가는 거리가 1초에 F-22가 뭐 마하 2.5쯤 되죠. 제일 빨리 뽑으면. 그러니까 1초에 340 곱하기 2.5면 얼마야? 700, 한 1초에 한 900m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거의 2.5면 900m, 한 850m 갈 거예요. 1초에. 850m. 그럼 1초에 850m를 가는데
걔가 2000km 가려면 얼마 들어? 뭐 한 3000초 들겠네. 그렇죠?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. 다시 말하자면 F-22는 비행기 딱 떠갖고 전속력으로 보면 1시간도 안 돼서 기름 딱 떨어져. 2000km 한 바퀴 뺑 하고 나면. 한 800-900km 갔다가 한 뺑에서 딱 2000km 채우면 기름 떨어져요. 이래갖고 중국 못 때리죠. 그러니까 엔진이 좀 유지보수가 힘들더라도 엔진 효율이 극도로 높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, 지금. 원래 F-135도 엔진 효율이 좋은 엔진입니다. 이거 엔진 효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SFC, Specific Fuel Consumption, SFC가 0.7이에요. 그럼 굉장히 좋은 엔진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20% 더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? 25%. 그럼 지금 20%만 좋아져도 0.56이고요. 25%가 좋아지면 저게 0.7에서 곱하기 25, 0.7, 0.75 하게 되면은 한 0.52까지 가니까 이건 기적적인 거예요. 저 숫자가 0.52라는 얘기는. 저 나중에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. 저 0.56은 20%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. 25%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. 연비가 좋아지는 게. 방열이 100%. 열이 이제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야 엔진이 쌩쌩하게 돌아가니까. 추력이 한 10% 올라가고 작전 반경이 무려 30%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. 지금 아마 F-35A가 작전 반경이 내부 연료 탱크만 가지고 작전 반경이 한 1000km 나올 거예요. 30%는 1300km네. 그게 센 거죠. 그리고 저 엔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NGAD,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B2를 이으는 초대형 가오리 같이 생긴 스텔스 전폭기 겸 전장 허브 B-21, 거기에도 저 엔진이 사용돼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-35 엔진으로 교환되죠. 그럼 우리가 저런 엔진 나오면 우리는 뭐가 되냐. 근데 저 엔진 일단 바깥으로는 안 줄 거고요. 미국이 바깥으로 파는 비행기에는 저거 안 끼워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엔진은 유지보수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. 유지보수비 좀 올라가요. 아니 엔진 그 바깥에 그 공기통로를 그 뜨거운데 그게 열이 막 1500도, 1600도 올라가거든요. 그거를 좁혔다가 늘렸다, 좁혔다, 늘렸다. 이게 장난 아니죠. 그 다음에 이제, 그래서, 그럼 결국 그래서 좋아지는 게 뭔데 하면 힘도 좋아지지만 결국 연비가 제일 탐나는 영역이거든요. 저게 연비. 힘과 연비 둘인데, 뭐 힘 대충 따라갈 수 있고 연비에서 저 SFC로 한 0.1, 0.2 차이 나는 건 참을만 해.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0.15. 0.1, 0.15. 그러면 저기서 수치로 0.15 차이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. 만약에 그 약점이 커버될 수 있다면 괜찮은 거라고요. 참고로 GE도 이제 F414EE라는 모델을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미 해군에 제안을 해놨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 엔진이 미 해군에서 쓰는 슈퍼 호넷하고 그라울러 엔진이에요. F414가. 그래서 F414는 원래 쌍발로 쓰는 엔진이에요. 슈퍼 호넷하고 그라울러가 다 그게 쌍발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단발로 고쳤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좀 바꿨어요. 그게 처음 적용된 모델이 스웨덴의 그리펜이고요. 두 번째 적용된 모델이 인도 할테자스예요. 단발로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 조정했습니다. 엔진 안에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요. 간단한 그걸 조절했다고요. 그때.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시켜 가지고 F414 100이라고 좀 더 강화한 엔진을 어디다가 지금 집어넣어 놨냐? 나사에 집어넣어 놨습니다. 나사 실험용 비행기에. 아무튼 그 F414EE 엔진이 있는데 저 F414EE 엔진은 추력이 18에서 20% 좀 상승했고요. 그 다음에 연비가 이미 낮아요. 연비가 0.724예요. 지금 연비가. 근데 저게 아마 개선되면 최소 0.65, 더 잘 개선하면 0.6까지도 내려갈 거예요. 아까 제가 0.56에서 0.52 정도였죠. 그러면 한 0.1 차이 나는 거예요. 이제 쟤하고 얘하고 이거 나중에 기억해 두세요. 연비 0.1, SFC 값 0.1이 무슨 의미인지. 자, 설명드리겠습니다.
우리도 그럼 이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했고 F-35A도 아까 저 XA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. 이 업그레이드 했는 걸 우리가 알파라고 불러보자. 그러고 나서 정말 힘 좋은 놈 있죠. 우리가 항상 야 쟤는 진짜 돌쇠야. 노새 같은 애야. 어떻게 저렇게 그냥 주렁주렁 달고 가냐. F-15EX 에 주렁주렁 단 거. 비스트 모드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. F-35A 알파와 비교해서 우리가 영비가 한 0.1 차이 날 거다. 나머지는 전부 다 우세예요. 아까 그 좋은 엔진 끼워도 우리도 엔진 개비하게 되면 드라이 추력도 안 밀리고 드라이 추중비도 안 밀리고 AB 추력도 안 밀리고 AB 추중비도 안 밀립니다. 무서워요. 저거 드라이 추중비 1.34 나오면요. 그냥 저건 슈퍼크루즈예요. F-21 선언합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GE랑 잘 협의해서 F-414E 엔진이 좋은 조건으로 그 개량하는 작업을 같이 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바꿔 끼우겠다고 공군과 카이가 결정하게 되면 그럼 결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슈퍼크루즈 하는 비행기에 저거. 그러니까 그냥 저기 F답 하나 안 떼고 그냥 초음속으로 가는 거예요. 무시무시한 비행기라니까요, 저거. 기체랑 엔진만 갖고 보면 잘 택했어요. 아주 잘 택했어요. 비스트 모드 순적재량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거의 15톤, 18톤, 18톤, 19톤 나옵니다. 저기 F-15EX가요. 비스트 모드 순적재량이 많이 나와요. 저게 한 14, 15톤 나와요. 지금 35,000파운드가 그 뜻이거든요. 다시 말하자면 엔진 바깥 끼우면 KF-21 알파는 스텔스 포기하는 순간 덕지덕지 끌어안으면 우리가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끌어안고 가냐라고 입이 떡 벌어지는 F-15EX보다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빨리 더 고개하면서 날아갑니다. 좋은 비행기라니까요. 물론 그러려면 이제 기고를 좀 보강해야겠죠. 끌어안을 때 그 뼈대가 있으니까. 근데 워낙에 차이가 나버리니까 기고를 보강한다고 해도 뭐 그 보강할 여유는 충분히 나오죠. 자, 참고로 F-15EX는 옛날 엔진이에요. 이거가 그 F100PW229라는 엔진을 쓰는데요. 이게 지금 엔진 연비가 옛날 것 쪽은 괜찮아요. 0.75예요. 그런데 이미 우리 F414가 아까도 보셨지만 연비가 0.724잖아요. 우리가 더 낮잖아요. 이 숫자 낮을수록 좋아요. 이 연비는. 연비가 아니에요. 사실은 우리 마일리지가 아니고 SFC인데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. 예. 이게 뭐냐면요. 어떤 개념이냐면 이 엔진을 1시간 동안 한 파운드의 압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는 무게 몇 파운드냐예요. 앞에 압력은 파운드 F고요. 같은 파운드라고 그냥 하지만 파운드 포스고 뒤에 거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그 디멘전이 유니트가 다른 거예요. 어쨌거나 우리가 킬로랑 킬로그램 중이 다르듯이 예, 그런 컨셉이죠. 그러니까 얘는 한 파운드의 압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엔진은 몇 파운드의 연료를 떼야 되냐. 그게 SFC예요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동차 뭐 몇 킬로 가는 거야? 이런 게 아니라. 그러면 워낙에 조건이 다르잖아요. 뭘 싣고 날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비행기인지도 모르고 엔진 자체를 따지면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가 이제 드라이 추중비가 뭐 34,000, 33,000, 35,000이니까 오케이. 그럼 3만 다 평등하게 해서 3만 파운드 압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KF-21 엔진 얼마, KF-21에서 쓰이는 거 얼마 들어? 아까 보니까 저거 0.65네. 그럼 0.65 곱하기 3만인 거예요. 굉장히 많이 떼는 거예요. 0.65 곱하기 3만. KF-21이요. 3만 파운드 압력을 엔진에서 쓰면서 1시간을 날아갈 동안
몇 파운드의 연료를 떼는 거냐? 약 2만 파운드. 약 9톤의 연료를 떼야지 1시간을 3만 파운드를 하고 날아간다는 소리가 되네. 그렇죠. 3만 파운드를 계속 힘을 주려면. 그런 거예요, 저게. 그래서 저게 9톤인가? 제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. 제가 좀 헷갈리는데.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산해요. 그래서 저게 한 0.1 정도 차이 나면 굉장히 큰데, 문제는, 그러니까 문제 뭐냐. F15EX의 문제는 뭐냐면, 저게 그 비스트 목재 적재, 순적재량 중에 상당 부분이 연료가 돼요, 제가. F15EX가 그래서 문제예요. 그래서 저기 그 연비가 낮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오랫동안 장기를 갈 때는, 빠르게 갈 때도 물론 중요하고, 멀리 가야 되고 공중에 오래 머물러야 될 때는 저 연비의 문제가 핵심이에요. 그럼 연비가 낮아버리면 연료를 더 실어야 돼요. 연료를 더 실으면은 비행기 기체가 더 커지고 더 무거워져. 그러니까 엔진을 더 키워야 돼. 엔진 더 키우니까 연료를 또 더 실어야 돼. 악순환으로 갑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 저게 딱 정리되는데, 우리가 E 엔진으로 만약에 F414 E 엔진 간에 저게 연비가 0.65까지 나간다. 굉장히 좋은 엔진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쓸만합니다. 정말 좋은 엔진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무슨 XA 엔진 안 주더라도 그거 가지고 잘 쓰면 돼요. 소프트웨어 회사라니까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보면 뭐냐면, F21은 경량인데 사이즈가 크죠. 그 다음에 길이 여유가 있죠. 제가 전에 말했지만 엔진 길이가 F35에서 쓰는 엔진 대비 168cm가 짧아요. 엔진 잘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비행기는 F35 대비 108cm가 길어. 그게 뭐야? F35 대비 276cm 여유가 있어요. 이 여유 중간 가운데 토막이 무려 3m 가까이 더 늘어난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게 어떤 차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, 제네시스랑 제네시스 리모를 보면 아마 1m 정도 더 늘렸을 거라고. 근데 차가 완전히 다르잖아. 저게 중간 토막이 3m가 늘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연료를 쟁여도 좋고, 연료 쟁이는 아래다가 이렇게 홈파고서 내부 무장창, 50cm밖에 안 되니까 내부 깊이가 하고, 그게 또 연료 쟁여도 되고. 그래서 여유가 널널하다는 거 아니에요, 저기가 지금. 그래서 내부 무장창을 길게 만들 수 있어요, 제가. 그럼 미사일을 긴 거를 할 수가 있어. 저는 어쩌면 운 좋으면은 타우루스도 넣는다. 타우루스가 한 5m 좀 넘을 텐데, F-35가 365거든요. 무장창 길이가. 그럼 365에서 벌어놓은 게 276cm를 벌어놨는데, 150만 써라. 나중에 120은 딴 데 쓴다고 해도, 뭐 다리 집어넣고 뭐 하는 데 쓴다고 하고. 그럼 그렇게 쓰면은 520이 되니까 집어넣어버려. 그 다음에 저것도 집어넣잖아. 무슨 이제 대공 레이더, 대레이더. 그거 좀 길거든요. 4m 넘어요. 대공, 대지, 대함, 대레이더, 극초음속, 이런 게 좀 다 큰 것들이 많아요. 장거리 대지, 장거리 대공, 장거리 대함, 장거리 대레이더. 대레이더는 원래 기니까. 극초음속, 이런 다 미사일들이 길어진다고요. 오버사이즈라고. 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, 얘가.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비스트 모드로 간다. 그거 다 필요 없어. 무조건 많이 달고 뜰 거야. 그 F15EX. 비스트 중에 비스트보다 더 짐승답다 이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엔진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교체를 하면, 이 엔진으로 교체를 하면, 이게 전력이 많이 나와요. 파워가 좋으니까. 그 전자전을 할 수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미 해군에 저 엔진을 제안했던 거예요.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요, 전자전 하는데 최고입니다. 슈퍼호넷과 그라울러가 다 전자전 강한 비행기들이고, 그라울러는 특히 전자전 특화 비행기니까.
그리고 우리 비행기는 F-22, KF-21은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들보다 도입 가격이 싸요. 거기보다 유지보수가 쉽고 비용이 낮아요. 제가 그래서 XA 엔진 안 부러워해도 된다. 저거 틀림없이 유지보수 굉장히 비싼 엔진이다. 유지보수가 쉽고 비용이 낮아요. 그리고 함재기 변주가 쉬워요. 지금도 거의 뭐 바퀴랑 기골만 좀 강화하면 함재기 될 것 같은데 수치 보면. 그 다음에 레이더와 센서들이 막강하게 융합돼 있어요. 그렇게 되죠.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최강 미사일들이 통합돼 있어. 드론과 함께하는 멈티로 진화하고 있어. 명품이죠. 그래서 KF-21 개발 폭망이라고 함부로 지금 입을 나불거리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. 이런 명품이 그냥 쉽게 진행되는 거 봤냐? 너희는 존재 자체가 공허한 싸구려냐?